한때 이마트의 생존 방식이 점포 매각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019년 한 해에만 일산점, 동인천점, 삼본점, 천호점, 수원점 등 무려 13개 점포를 매각시키며 현금을 확보하는 승부수를 띄웠었죠.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일산에 사시는 분들은 뭔 개소리여, 이마트 일산점 지금도 영업 잘하고 있는디? 라고 말하실 수도 있는데요. 맞습니다. 영업 잘하는 거 맞고요. 전문 용어로 세일 앤 리스백이라고 해서 자기 건물에서 영업하던 이마트가 자기 건물을 딴 데다 팔아버리고 스스로 그 건물의 임차인이 돼서 영업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이마트의 점포 매각이 그렇게 나쁜 수는 아니었습니다. 2019년에 점포 13개를 팔아서 9,252억 원, 2021년엔 주차장 부지랑 이것저것 팔아서 7,570억 원의 현금을 확보하더니 2022년엔 성수동에 있는 본점마저 1조 2,220억 원에 팔아제꼈죠. 대충 3년 동안 3조 가까이 실탄을 마련한 셈인데요. 이마트의 땅 장사가 나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는 게 주요 점포를 처분한 19년에서 22년이 대한민국 부동산 역사에서 유례없는 상승기였다는 점입니다. 이마트가 점포를 매각한 직후 부동산 경기가 하락세로 돌아섰으니 투자적으로 봤을 때 이마트의 자산 매각은 묘수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마련한 돈으로 이마트는 뭘 했냐? G마켓, W컨셉, 신세계야구단, 미국 와이너리를 인수하는 등 사업을 다각화했습니다. 온라인 공룡 쿠팡한테 자꾸 밀리니까 뭔가 좀 다른 걸로 돌파하려고 해본 건데 결과는 참담했죠. 어쨌든 부동산 투자에서 승승장구를 이어가던 이마트의 2022년 살짝 삐걱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중동점 매각 불발 사건이죠. 이마트는 부천의 중동점과 강동의 명일점도 매각하려고 했습니다. 중동점은 꽤 인기가 있었는데요. 작년 3월 시행사인 IBDK콘스가 3,811억 원을 써내 우선 협상자 자격을 얻었죠. IBDK콘스는 여기다가 용적률 999%짜리 주상복합시설을 지을 생각이었습니다. 계약금으로 380억 내고 잔금을 내야 했는데 최근 부동산 경기가 확 죽으면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른바 PF 시장이 완전히 경색됐고 자금을 계속 미루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결국 기다리지 못한 이마트에서 계약 해지를 단행했습니다. 이후 이마트는 여러 차례 중동점 재매각을 시도했지만 앞에서 말했다시피 부동산 시장 자체가 냉각하면서 매수자를 만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중동점 매각은 포기하고 명일점 매각을 마지막으로 시도하고 더 이상의 매각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에 내부적인 사건도 이마트의 점포 매각을 멈추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바로 이마트의 새로운 수장 한채양 대표 이야기입니다. 지난 9월이었죠. 최근 이마트의 실적 부진을 못마땅해 하던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한채양 신세계조선호텔 대표를 이마트의 새로운 수장으로 앉혔습니다. 한채양 대표는 조선호텔앤리조트 부사장을 맡았던 2020년 709억 원의 영업손실을 개선하며 흑자전환에 성공한 나름의 실력가였습니다. 아들인 정영진 부회장이 밀던 강희석 대표의 임기가 2년이나 남았음에도 최근 곤두박질 치는 이마트 주가를 참지 못한 어머니 이 회장이 대표이사를 단칼에 교체해버린 거죠. 회장님을 등에 업고 뭔가 새로운 이마트의 모습을 보여줘야 했던 한채양 대표, 이마트의 노선을 다시 한번 틀어버리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마트가 비록 최근 온라인 유통 괴물 쿠팡에 밀려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오프라인 유통은 누가 뭐래도 이마트였습니다. 한 대표는 강점인 오프라인 유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쓱닷컴, G마켓 등 온라인 커머스에 집중하던 정용진 부회장과 달리 한 대표는 이마트가 가장 잘하는 일, 오프라인 유통 그 자체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심상 같습니다. 점포 매각으로 꽤 괜찮은 시세 차익을 얻었던 이마트, 그 돈으로 이상한 데 투자한 이마트, 수장을 바꾸고 다시 유통으로 승부 보겠다는 이마트, 이제는 유통계의 절대 강자가 돼버린 쿠팡에 쫓겨 더 이상 밀려날 곳도 없는 국민마트 이마트가 과연 기사회 회생할 수 있을까요?